가 지금 대금 압수수색하고요. 윤석열한테도 의견서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저렇게 막 그 점퍼 자크 풀고 돌아다니지만 뒷골이 엄청 땡길 거예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도 지금 코앞에 와 있고 이야기 이따가 주제로 하겠습니다만. 진짜 속 시끄러울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 마찬가지인데요. 대선 나온 사람이 지금 범죄자,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다 보니까 물론 뭐 지휘체계도 있겠지만 손준성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그 수사가 향하는 종착점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최근에 진짜 열리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열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 공약이 공수처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스스로가 지금 그 우리가 영화 보면 백투더퓨처 보면 엄마와 아빠가 키스를 안 하면 이 존재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기억 키스를 해야지. 모르겠구나. 그래갖고 키스를 할랑말랑하다 안 하니까 몸이 없어져. 그랬다 엄마 아빠 키스를 하니까 몸이 생기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공수처가 대검을 또 압수수색했다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법원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나 대상에 대한 압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 대해서 네. 또 다른 이유 없이. 그러니까 법원이 압색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결정적인 추가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타당하죠? 타당하죠. 네. 타당하고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웃기는 건데 예전에는 그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압색 영장을 발부하면 저거 범죄 혐의를 잡았다고 떠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손준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하여 대검에 대하여 압색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유가 적시됐다는 거잖아요. 영장에. 네. 그러면 이거는 탄압이라고 몰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추정은 그런 거예요.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 지시와 실제 실행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인물들을 이제 특정했다. 이 이야기고요. 또 다른 걸 보면은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이미 확보했다고 보도가 된 지 오랜데 문제는 그 부하 직원이 특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몇 명이었는데 그건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손준성 측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쉴드를 치는 게 그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그 텔레그램 반송 같은 거라고 했던 김웅이랑 똑같이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정치인에 대한 그 고발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렇지. 달라요. 보통은 지검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엉뚱한 답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고발 당해본 사람은 알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정황만 드러나도 처벌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판사 사찰. 그건 이제 법원이 인증을 해준 거죠. 이거 파면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전방위적으로 이 건수로만 따지면요. 내가 이게 다 유죄로 되면 대충 얼마나 나올까 했더니 다 유죄가 되고 실형을 받게 되면 징역 한 12년 됩니다. 그러니까 면직이라고 법원이 얘기했죠. 그 징계가 너무 약하다. 면직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트릭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자기가 쫓겨날 일이 아닌데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계속 쫓겨남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징계 무효 소송 전에 절차적으로 해임 그거 뭐라 그러죠? 해임을 중단시키는 그 소송을 했고 그거 자기가 이겼잖아요. 윤석열이. 그러고 나서는 그 마치 내용상으로 본건에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떠들었어요. 그런데 본 재판에서 해임이 그러니까 면직까지 가능할 정도로 징계는 정당했다고 나왔으면 본인의 논리가 다 깨진 거예요. 네, 징계 가처분 아까 네.
징계 무효 가처분. 네. 자, 근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너무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큰 얼개만 준비를 한번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하나 걸려 있죠. 고발 사주 선거 개입. 네.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요거는 그냥 이건 빼박이에요. 그냥 법원이 지금 네. 이미 인정한 거야. 네. 요거 기소만 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이것도 엄청 큰 건이거든요. 네. 이것도 인정된 거죠. 네. 감찰 방해.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같은 거. 이게 전반기적으로 지금 윤석열 자체가 검찰권의 사유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한동훈에 대한 뭐 감찰이나 핸드폰 압색을 했더니 당시 윤석열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 보호하는데 측근 또 그냥 보호할 캐릭터도 아니에요. 자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죠. 근데 저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정말 흉흉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네. 얘기하기 힘든 흉흉한 소문. 지금 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그 리스트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 공수처 리스트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윤호진 건 같은 예, 예. 거는. 공수처가 지금 최대한 윤석열이 이제 본선거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근데 법원은 그냥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대검에 대해서 압색을 2번 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거 가져와라고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윤석열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얼마나 쭈뼛거리겠어. 왜냐면요, 윤석열 그 법률 대응팀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검찰청에 꽂아져 있는 빨대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될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한테 지금 서면 조사까지 지금 했다 그러죠. 한명숙 모의 위증 교사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태연한 척 하지 마라. 대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건 기소 여부에 따라. 예. 자, 그리고요, 이 관련하여 제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기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소하면 그거는 선거 개입, 야당 탄압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나이브한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그냥 공수처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 공수처가 기소할 거리가 나왔는데 기소 안 하면 그런 공수처는 우리가 그렇게 촛불 들어서 그걸 왜 만듭니까? 예,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기소할 건이 나오면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기소하는 게 정도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며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적시했는데 다음 장에는 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 성립은 틀림없다며 최강욱 대표의 혐의를 강조한다. 이 판례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실제 고발하면서 참고한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 그런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조국 장관 수사했던 팀이 법무부의 이제 감찰 또 대검의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권한남용이라는 거야. 조국 수사팀에 지금 거의 쉽게 표현하면 한동훈을 포함해서 그 팀들이잖아요. 근데 대검하고 법무부의 그 반응이 난 더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은 권한남용이다. 지금 수사에 대해서 왜 감찰하느냐. 뭐 김경록 비비 등이 여기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뭐 진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치 보복도 아니고요. 되게 소극적인 행위인데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팀의 회의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이를 접수해 검토하다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사건 관련 김경록 씨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까지가 다야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해도 법 절차라는 걸 지키거든요. 네. 각하를 한다거나 그걸 접수를 해서 입건한다거나 사건을 배당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등의 수사팀은 이게 지금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가 살아서 그래요.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안 됐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 이상하게 터무니없게 기가 살아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가 돼야 된다. 정의를 위하여.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건 가볍게 제압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하나가 얘들 길을 살려놓고 있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뒷골 땡기기 하는 두 번째 주가 조작에 이정필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12일 날 검거가 됐대요. 알려진 건 어제 오늘이고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 방송은 오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아니 상황. 구속 적부심 받고 네. 있죠? 네, 구속 적부심입니까? 네. 구속이 아직 될 안 것인지 말 나왔죠. 것인지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가 조작이 네. 그냥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636억 상당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3년 동안 636억인데 여기 제가 하나 올려준 거 하나 있죠. 그 동그라미 3개 있는 그거. 요거예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일당한테 내부 정보를 흘려줘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고객인 지인들한테 이거를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장난 아니더라고. 대부분 이제 주가 조작을 할 때 통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가를 다 사 모으고 통장을 맡겨서 팔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작을 할 때는. 전형적인 네, 수법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쓰는데 그 사이에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이정필이를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를 해줘. 근데 그 당시에 김건희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어. 그 8억 원은 2009년에 네. 두창 섬유,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이 했던 전 사업, 두창 섬유로부터 23만 몇천 주를 장외 거래로 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또 김건희가 10억 원을 이정필 주가조작 선수한테 건네면서 요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쪽에 이제 쉴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맡겼다가 우리도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번에 홍준표랑 논란에서 공개했던 그 이전에 계좌 내역은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계좌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공소시효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점에서 이익을 봤다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공소시효 끝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계좌를 그렇게 까는 건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작점이요. 네. 김건희의 재산을 불리는 시점. 예전에 한번 제가 자료 드린 적 있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의 재산이 불어난 시점인데 이게 사실은 윤석열의 대선 정보도 연관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 사고는 이게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 일어났으면 국민의힘이 얘기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이 대선 나가려고 대선 자금 마련하려고 네. 사모펀드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에 웰센시티 가로등 전멸 등 사업 싹쓸이했다. 네. 이거 근데 오히려 그건 개연성이 전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건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사실상 캠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물주인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인데 그 돈은 누가 불려줬게? 윤 씨라고 있습니다. 윤 씨.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골 때리는 게 보수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이 결혼 전이라는 거야. 동거할 시점이거든요. 네. 사실혼 관계란 말이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3년 3월에 두 사람이 공식 결혼을 해요. 이게 결혼 시점은 2013년이 맞아. 그런데 2012년 요때 장모가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예. 요때 우리 애가 누구랑 사귀었다라고 한 게 2009년이에요. 예. 2년 전부터 뭐 사귀었다. 예. 그게 2009년이니까 지금 얘기한 연도랑 딱 맞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하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오늘 새롭게
그 강득구 의원이랑 또 일부에서 드러난 게 통정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 내사 보고서에 네. 나오는 내용이고 이정필이 시인한 거죠.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가 조작을 서로 알고 했다라는 취지예요. 그거랑 그 시기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같은 시기에 사고팔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네. 통정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 이거 내놓을 테니까 즉시 사. 그럼 저가 내놔. 그럼 즉시 샀다. 알고 이게. 사는 거. 알고 사는 그거 거. 맞아요. 그 주식이 나올 때 예. 뭐가 나오고 이럴 때 그게 주가 조작의 스킬 중에 하나예요. 예. 자기들끼리 사고 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통정 거래를 모녀지간에도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통정이 아니에요. 저는 이 통정 거래 의혹 이렇게 제목이 떠서 이거 통정 거래 또 뭐야? 정을 통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주고받았다. 정보를 통했다. 정보를 통했다. 그런 통정. 얘기더라. 음란 마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천공수승의 강의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김건희는 지금 선거판에 나오면 안 되고 스크랩 내줘야 된다. 근데 스크랩 내줘라는 게 뭐예요? 뭐냐?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전 자료를 봐요. 네. 다 뒤져. 근데 뒤지다가 갑자기 오늘은 천공 스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갖고 뒤져봤더니 윤석열 부인 활동 시기라는 제목의 이 정법 강의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어야 돼. 뭐 이거 나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것도 은근슬쩍 김혜경 3호를 까는데 그거는 뭐 샘나서 까는 거겠죠. 그 뭐라고 하냐면 내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낮에 언론을 잘 못 보니까 언론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거를 남편이 들어오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스크랩 내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자마자 어머 스크랩을 왜 아내가 해서줘? 거기 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요. 언론 공보단에서 이분 잘 해주면 모르시네. 되지. 옛날 뿐이다. 옛날 분이다 진짜. 그게 다 팀이 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자 아무튼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냥 주가 조작이라는 게 주식 해보신 분들은 말아요. 주가 조작해서 내 주식은 완전히 쫄망하고 민주당도 화요일날 장경태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했던데 개미들 피해 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BBK 사건도 그거예요. BBK 사건이 터지고 일종의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런 자의 부인이 주가 조작. 그런 자가 지금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부인을 보호하려고 모든 행동을 할까요? 네. 하나만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되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허위 이력도 그 신청한 것만 그 학교만 해도 5군데고 총 건수는 10건이나 되면 이거 오기 했다는 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창장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상식적으로 허위 이력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간 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만 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뭐 김기현 씨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 일체 무대응하고 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제가 백날 페북글 써봐야 어차피 의미 없는데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 부분 계속 파고들어서 왜 대답 안 하냐 하면서 그 불공정 스택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김용민 의원이 그 운동하고 있더만.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그냥 김용민이요? 김엄마가 네. 한 말이에요? 네, 김엄마가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 활동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SNS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80명. 80명. 아래에서부터 80명.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량 평가한대요. 정성 평가하면 진짜 큰일이죠. 내용까지 본다는 거니까. 수로 본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 공약할 때가 아니고요. 뭐 지역 무슨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짜증난다고 연락받는 게 지금 이 위기에 자기 지역에서 예산 딸 거다 뭐 했다 지역에서 잘했다고 메시지 좀 보내지 말라고. 예. 지금이 그런 자기 자랑할 때냐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김건희는 지금 이제 소환이 코앞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정필을 잡았잖아 22일 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 길어야 10일 안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저 권오수 소환되는 거 보니까 아주 비공개도 아니더라고. 걸어 들어가더라고. 언론이 물어봐요. 소환되는 장면 한번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경심
조국 이 두 사람한테 했듯이. 저는 더 팩트 기자들에게 우선 요청합니다. 그 김혜경 사모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지금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차 4대가 쫓아갔다면서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켜볼게요. 네, 지켜볼게요. 기대해.